네, 오늘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1일 인턴 사원 김사원, 김은지 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희와 함께 시장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멘토님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범 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렇게 쓱스럽게 네 이러시네요. 네. 네, 오늘 멘토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잠깐 앞서서 했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매우 잘 봤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좀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양시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사실 상승이 좀 미약하긴 했지만 하방이 경직됐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내려가려는 의지보다는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좀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포함해서 바닥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결국엔 중요한 것은 상승하려는 의지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나눠볼 또 이야기에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 인턴 김사원이 또 가지고 온 수익봉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수익봉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봉투 오늘 엔비디아 훈풍 이렇게 잡아봤는데 또 방금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삼성전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훈풍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훈풍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훈풍이 네. 우리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줄까? 올까? 사실 그거는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이 지금 25거래일째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정도는 좀 사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신 AI 칩이죠. 블랙엘이 내년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지금 시가총액 다시 한번 1위 탈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온 이슈에서 보도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퀄테스트가 지금 사실상 불발이 났다. 네. 불발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네. HBM3 불발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사실 삼성전자가 좀 크게 휘청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악재가 이미 소화가 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소화된 시점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온 상태고 반도체군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반도체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엔비디아가 불어온 이 훈풍, 국장, 특히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종목이 사실 이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악재는 소화가 됐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SK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봉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봉투 오픈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요, 이 바이오주의 질주,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 요즘 이 시장에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주인공입니다. 네. 주인공이고요. 당분간은 제약바이오가 주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시즌과 함께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테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R&D 비용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금리였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이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가 좀 수월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즌과 맞춰서 여기서 충분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이죠.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이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이제 상원 남았죠. 상원과 이제 대통령 서명이 남았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7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연내에 아마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을 제재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K바이오가 30년 동안 정말로 굉장히 기술력을 축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 시간이 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전성시대가 올 네.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카카오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에코프로가 떴고요. 에코프로가 내려오면서 AI 반도체군이 올라갔고요. AI 반도체군이 지금 내려왔을 때 이제 뭐가 갈 거냐?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가 갈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30년 동안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전성시대가 올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한양행이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국산 항암제 최초로 렉나자를 FDA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FDA 승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승인받기가 어려운 그런 승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 FDA보다 기준이 다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훨씬 더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 제가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오늘도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네. 제가 지금 딱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좋은 거 다 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조금의 기준이라도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너무 네. 밸류보다 조금 고평가돼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안 올라가 있는 그런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녹십자도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내려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50%, 100%, 뭐 템버거를 원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수익을 내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네, 고점에서 불안하게 끌고 가면 네. 내고 싶은 수익을 못 내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싼 가격으로 사서 마음 편하게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K바이오의 시대가 왔다. 조금 있다가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수익 봉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 곡물 가격 비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어떡할까요, 곡물 가격? 그러게요. 네. 일단 러시아가 최근에 또 흑해 곡물 항로를 다시 막을 조짐이 보이면서 오늘 곡물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 사실 시장을 이끄는 그런 좀 트렌디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곡물주가 좀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 글로벌적으로 곡물의 생산이 지금 비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쌀 최대 생산국이고 수출, 그러니까 전 세계의 40%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후 변화를 통해서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출을 금지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기후 인플레이션이 네.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 곡물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 기후 변화의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불황입니다. 불황.
지금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지금 되려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그런 단기 테마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곡물 가격 비상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이끌었던 이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단발성의 이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수익 봉투 이외에도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시장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QR코드 나올 겁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더욱 깊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포트폴리오 이야기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가슴 한켠에는 늘 사표가 있다. 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포트폴리오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포트폴리오 진단 받기 위한 참여 방법 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 포트폴리오 종목 하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을지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주식 투자 자산은 1억이시고요. 현금 비중 25%로 조금 든든하게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한 종목들로 들고 계셔요. 특히 뭐 에코프로, 뭐 이수페타시스, 알테오젠 굉장히 튼튼하고요. LK 삼양 또 들고 계십니다. 이 수익권이신 종목을 보면 역시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이고요. 특히 뭐 알테오젠 굉장히 뭐 잘 가고 있었죠. 그리고 LK 삼양 같은 경우도 네, 3%의 수익을 보고 계신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에코프로가 비중이 25%인데 수익률이 또 마이너스 35%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 포트폴리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봤을 때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네. 에코프로와 어떻게 보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고점에서 사셨어요. 너무 그렇죠. 높게 사셔가지고 저 부분은 약간 추격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점에서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높은 편이에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추격 매수보다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는 바닥권에서 사셔서 네.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바꾸셔야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그렇다면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으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평단가가 높은 종목들은 죄다 손실이고요. 비중이 적은 종목들은 수익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또 보내주셨는데 네. 에코프로 지금 12만 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5%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이 사실 요즘 힘을 잘 못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기차 인도량이 올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지금 1,000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 정도 더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저는 솔직히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하고요. 이 전기차가 지금 인도량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혹시 네. 이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인도량이 많아지면 가장 피해 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피해를 본다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산유국이군요. 네, 특히 사우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산유국이 네.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그렇죠. 좀 안 기름을, 좋은 네, 써야 상황인데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사우디가 현대와 네. 협업을 하면서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는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2차 전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실외에서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택시, UAM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의 그런 판매량은 아마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지금 기존 25%에서 100%까지 상향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유럽과 캐나다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 관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죠.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 리튬 이런 부분도 관세를 다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가격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게 사셨어요. 지금 12만 6,800원인데 그렇죠. 많이 높으시네요. 좀 많이 높고요. 지금 근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좀 이 매수가까지는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약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2차 전지주들은 워낙에 다 시간 문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또 방금 전에 알았던 사실 하나가 이 산유국들이 전기차가 활성화될수록 제일 피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가 현대차와 이 전기차 협약을 맺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고 들려왔습니다. 또 특히 이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또 부과를 했고 이 미국에서 원자재 관세를 또 상향을 함으로써 결국에 수혜를 보는 건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에 2차 전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가 54,600원이시고요. 네. 비중 15%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손실 폭이 조금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종목도 워낙에 좋은 재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AI 발전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고다층이죠. 고다층 PCB, MLB를 지금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AI를 거의 독점하고 AI 칩을 독점하고 있지만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업이익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지금 54,600원인데 지금 한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조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요 앞전에 요 고점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구간. 이 앞전 고점이 지금 한 46,000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요 고점만 돌파를 해준다면 빠른 시일 안에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은 매수가를 오시면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매출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좋고요, 수요도 결국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 사실상 지금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상승을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으면 될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럼 맞습니다. 얼마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요. 일단 이 54,000원이 왔을 때요. 네. 여기에서의 움직임과 대응 전략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요즘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수급이 적잖아요. 네. 수급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수급에도 크게 상승을 했다가 뭐 또 작은 매도 물량에도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 전략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빠른 대응 전략을 바로바로 짜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제 하단에 이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더 많은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98-854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 31만 9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25% 정도 들고 계십니다. 수익이 21% 정도 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인데 네. 알테오젠 네. 너무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게요. 여기서 배가 부르면은 이제 배가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우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네.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머크사죠. MSD로부터 이제 마일스톤 포함해서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인 키트루다 SC 제형이 3상이 완료가 됐을 때는 매년 1조 4천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총액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차세대 항암제죠. 피아 주사 제형 ADC도 지금 개발이 임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이슈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인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흐름이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추세가. 네. 예, 주식은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흐름 이어가면서 좀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이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테오젠 차트 보니까 정말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부럽습니다, 네. 저도. 그렇죠. 네, 알테오젠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익권이신 LK 삼양이고요. 매수가 2,74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수익률은 3%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LK 삼양의 이런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8월 6일 날에는 이게 저점이었습니다. 1,466원이었다가 지금 굉장한 흐름으로 올라가 줬거든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LK 삼양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LK 삼양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최근에 좀 상승을 한 이유가 네. AI 기반, 그러니까 열화상 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솔루션을 로 인해서 좀 급등을 한 모양새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약간 좀 이제 좀 지난 이슈기도 하고요. 좀 프레시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물리신다 그러면은 좀 기간 투자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약 수익권이 오늘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일이라도 빠르게 탈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제 오늘 캔들만 봤을 때는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락 잉태형 그런 캔들이죠.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K 삼양 같은 경우는 매도 후에 녹십자로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네.
네, LK 삼양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 전기차 화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또 뉴스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LK 삼양을 녹십자로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 이런 말씀 네. 주셨는데 녹십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녹십자는 네. 제가 아까 전에 알테오젠 얘기하면서 네. 정말 배부르시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런 종목입니다. 배가 불러질 수 있는 종목인가요? 우리의 배를 채울 터지고 종목이에요. 싶은데요. 배가 터지고 싶은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상승 초입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월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보통 FDA가 승인이 되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네. 지금 유한양행도 지금 FDA 승인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미 지난해 12월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고요. 혈액제제 알리글로죠. 이 부분이 지금 미국에 이미 출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출하가 진행이 되고 있고 FDA 승인은 끝났고요. 출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미국 3대 보험사 처방집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금 이미 약국에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적으로 찍힐 거예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매출이 찍힐 거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승 초입이다. 지금 일봉 보시면은 좀 이게 지금 하단인지 상단인지 좀 알 수 애매한데 주봉을 보셔도 그렇고요. 지금 월봉을 보셔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원형 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지금 상승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좀 나중에 배부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매수 시점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매수 시점 같은 경우는 이기 시초가에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도 드릴게요. 1차는 18만 원 일단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는 19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만 6천 원 잡고 가시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경우는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잖아요. 빠른 대응 전략과 이런 부분들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단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 행동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였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8만 원, 2차 목표가 19만 원으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만약에 이 현금 25%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뭘 사야 돼? 이런 고민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25%의 현금이 있다라면은 멘토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 시황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좋은 시장이 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25%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한 10% 정도만 추가적으로 종목을 하나 더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은 Y바이오 로직스입니다. Y바이오로직스. 네. 바이오로직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진입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14,000원, 그리고 2차 1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원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Y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지금 AR 148을 포함해서 2건이 채택이 되면서 연구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암학회가 지금 내달,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10일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세대 항암제 물질이죠. ADC 후보 물질, YBL-015가 지금 인투셀과 함께 공동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만약에 탄다면은 사실 이 종목도 크게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상장 후에 전 차트예요. 전 차트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통의 그런 하락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하락 흐름이 아니고요. 여기에선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였는데 이 박스권 지금 상단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동안 지금 이게 전 차트인데 한 10개월 정도의 차트예요. 10개월 동안 이 물량을 저는 앞에 물량까지 전부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만약에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매물 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빠른 대응 전략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동대장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행동대장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더 담는 게 좋다. 이길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4,000원이었고요. 2차 목표가 15,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나눠봤던 이야기들 이외에도 난 더 궁금한 이야기가 많아. 아니면 나도 포트폴리오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요 밑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이 포트폴리오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또 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시장을 이기는 매매 기법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 속에서도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면 일단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큰 수익률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사실 1%, 2%, 3% 아니잖아요. 50%, 100%, 뭐 200% 막 이런 상승률을 원하는데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마음 편안하게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립니다. 분명히 물리는데 이게 물렸을 때 나한테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본전에라도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성장이 지속 가능한 그런 테마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성 어떤 그런 테마를 쫓지 마시고요.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주도 테마인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셔야 돼요. 요즘에 사실 장기적인 접근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제가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도 그 짧은 순간에도 실적은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수급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진짜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적은 거래량으로 단봉에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시면 수익은 극대화가 되실 거예요. 다만 이 흐름이랑 약간의 어긋남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실적은 꼭 챙겨보셔라.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편하게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게 사야겠죠. 저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자, 싸게 살려면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거래량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가마다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만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 2%, 3% 원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더 큰 수익률을 원하잖아요. 그런 큰 상승을 만들어낼 때는 분명히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사실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외인도 있을 거고요. 기관도 있을 거고, 뭐 스마트머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 챙겨보자. 그리고 당일 유동주식 거래량의 3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의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예요. 근데 대주주하고 2대주주 이하 만약에 3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유동 주식이 700만 주죠. 700만 주에서 30%면 210만 주인데 그 이상 거래량이 나와야 오늘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다 확인하기 어렵다. 난 바빠서 이런 거 다 확인하기 어렵다. 그냥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단기 트레이딩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제가 그동안 이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좀 알아볼게요. 자, 라파스입니다. 라파스인데 저는 제약바이오를 7월부터 밀었어요. 올해 7월부터. 조금 빨리 민편입니다. 민편이고 지금도 예전에 제약바이오 한번 해보셨던 분들, 테마군들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약이 개발됐다.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상승을 합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한 그런 테마군이다. 가장 빨리 움직이는 테마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이 그 급등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도 하고요. 흐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는 제가 비만 치료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부치는 비만 치료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공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했습니다. 7월 15일 날 시초가 15,920원에 공략을 했고요. 이 앞에가 굉장히 큰 하락폭이었어요. 근데 이게 큰 상승률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락 추세였습니다.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단 3, 4 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상승률이 약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 이슈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비만 치료제 이슈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항암제 쪽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시면 화일약품이에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당시에 7월 달에 비만 치료제 이슈로 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었고요. 공략을 이 큰 양봉 캔들 시초가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715원에 진입을 해서 이 거래일 만에 2,185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깨면서 상승 중이에요. 상승 중이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가 지금 하락
추세였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캔들, 윗꼬리를 달린 캔들 이후에 제가 공략을 했고요. 7월 9일 시초가 11만 2,200원에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해서 10월 11일 최고가 지금 16만 1,800원까지 찍은 상황이고요.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더 또 움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추세상 흐름상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거는 상승 초입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제약바이오 군에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시황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좋은 시장이 올 거예요. 지금 양시장이 모두 하방을 경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승으로 갈 건데 주도 테마가 뭐냐?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우루사입니다. 우루사고요.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비만 치료제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위고비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슈를 받을 수 거라는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어요. 10번도 넘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 6월 21일이에요. 시초가 4만 원대에 4만 750원에 여기서 공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앞에 흐름상 상승 초입에 진입을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의 우상향 흐름으로 추세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팔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수익을 주고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현대로템 이슈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저 최고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산 캐파만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충분히 급상승하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로템 다들 아시다시피 철도 대장주입니다. 철도 대장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늘 또 곡물 가격 뭐 인상이다 뭐 상승할 거다 비상이다 하면서 곡물 관련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55대 44로 앞서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하루면 휴전시킬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될 부분은 철도예요. 건설이 되기 위해선 철도가 먼저 깔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로템이 굉장히 큰 이슈를 받을 거고요.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단과 다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전, 휴전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수도권 철도 지하화 관련된 이슈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이슈도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깨고 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최초에 안내해드린
공략을 한 이후에 지금 최고가 62,900원까지 올라가면서 50%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예, 50%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60%, 7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제가 사실 이 토마토 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 앞에 그 포트폴리오 같이 보면서 종목을 교체했던 종목이에요. 교체하면서 유한양행을 종목 교체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었고 매수가를 96,000원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날 방송을 해서 다음날 양봉이 바로 크게 섰거든요. 이때 공략을 했는데 96,000원을 찍으면서 매수가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후에 1차 목표가 11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 12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25%의 수익률을 만들었거든요. 단기간에 만들었습니다. 이날 공략했기 때문에 이날 바로 찍었어요. 목표가를. 이 양봉에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라는 거는 계속 변동폭을 그리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고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제가 매일같이 방송 시간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제가 단기 트레이딩도 함께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차트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색식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죠. 네. 네, 이 이야기 이외에도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2128-8547번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 중에서 하지 못한 또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요. 네. 내일장에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면 섹터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가 네. 강보합에서 끝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방을 경직을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반도체군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또 시총 1위를 탈환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이슈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은 저는 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거 혹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이 바닥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락에 대한 그런 경직을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만큼 아마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는 조금 상승 흐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또 내일장 이야기도 잘 들어봤는데요. 사실 요즘에 또 제가 좀 궁금했던 종목이 조선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네. 조선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고요. 원래는 우리나라 글로벌 1위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잠깐 뺏겼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클레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퀄리티 부분 저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중국 제품보다는 한국 조선 쪽을 더 많이 택하고 있는 만큼 그렇죠. 조선업 정도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뒤편에 보면은 HD 조선 해양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또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이 조선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박의 수주량이 계속 늘게 되면은 우리나라 조선이 늘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여파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최창림 멘토님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의 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